아베의 황당한 기자회견 영상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국민 개그맨 시무라 켄의 투병 소식을 올렸는데 작업 중에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라가고 각 언론에서 속보로 전할 정도였습니다. 시무라 켄의 개인 명성도 있지만 일본의 엉터리 방역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사건이었기에 매우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이케 도쿄 도지사의 엉뚱한 애도 표현이 일본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무라 켄은 일본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개그맨으로 지난 50년 동안 일본인들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함께했다고 합니다. 시무라 켄은 발열과 호흡 곤란 증세가 있어서 지난 20일에 방문 진찰을 받았으며 바로 입원한 후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했고 수면을 위해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그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경우인 거죠. 시무라 켄의 불행한 소식은 영국의 데일리 미러, 미국의 버라이어티지, 대만 영자신문, 말레이시아 투데이, 아랍에미레이트 신문, 인도의 인디아 투데이 등 전세계 언론들, 그리고 한국에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시무라 켄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같은 날 미국에서도 인기 컨트리 가수 조 디피와 가수 앨런 메릴도 세계적인 악재로 하늘의 부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미국 할리우드 배우 마크 블럼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유명 인사들의 불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일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행크스와 아내 리타 윌슨도 판정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유명인사의 불행한 소식은 대중들은 관심을 적극 가지게 되고 어떠한 교육이나 홍보보다 더 큰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들이 불행한 일을 교육의 차원으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아베의 최측근 코이케 도쿄 도지사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시무라 켄에 대해 애도의 말을 하면서 일부 표현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도쿄도청에서 보도진과의 인터뷰에서 애도를 표한다. 모두에게 웃음을 줘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악재의 위험성에 대해 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준 마지막 공적은 매우 큰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공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결코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닌 불행한 일인데 공적이라고 할 수 있나? 그 공로는 아베나 코이케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감당했다는 말인가? 의도는 알겠지만 그 불행한 일이 정부가 해야 할 경계심과 주의 환기에 이용된다는 말인가?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지지통신에서도 그 표현을 위험성을 잘 전해주었다 라고 적으면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코이케 도지사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불행에 대해 공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 코이케가 하늘나라로 가면 이 말을 해주마. 악재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지 악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절대 이용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의 생명보다 올림픽 퍼스트를 하는 바람에 희생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정말 도시의 위기감을 느낀다면 책임감을 느껴라. 아베나 코이케는 해야 할 일을 못한 죄를 먼저 고백해라. 책임져라. 일본 전역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 이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 하는 기회로 잽싸게 활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올림픽 퍼스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본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 상황은 수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폭발적인 확산을 염려해야 하는 비상 상황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정확한 사태와 때를 숨기려고 했던 아베 정부와 코이케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검사하는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지에서 보도한 대로 최근 대응에서 일어난 한국의 역전은 무엇인가 라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럼은 국민성과 정부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결국 무사 아니라고 비협조적인 일본인의 태도는 아베 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개그맨이라고 하는 시무라 켄의 불행한 일을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몽의 기회로 삼으려는 아베 정부는 그동안 정말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일본의 어려움은 모두 아베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물론 아베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본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고요. 이런 일본은 더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베와 코이케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엉뚱한 횡설수설은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베와 코이케를 선택한 일본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생목록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시간인데요. 제 채널에 재생목록 들어와 보시면 지금까지 그래도 꽤 많은 중소기업을 업로드했죠. 한 4개 정도 업로드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는 중견기업이었지만 맨 처음에는 반도체 IP 패밀리스 형태의 기업이죠. 칩스앤미디어 소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NXP랑 브로드컴을 제꼈다고 보긴 좀 그렇고, 어쨌든 밀어내고 국산화에 성공한 텔레칩스, 그리고 아이팟, 갤럭시 버즈 같은데 공급을 하는 2차전지 공급하는 쪽이 ITM 반도체가 있고, 거기에다가 아이팟에 MCU를 공급하는 갤럭시 버즈죠. 어버브 반도체도 소개시켜드렸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성우테크론이라는 업체입니다. 정말 이 성우테크론이라는 업체를 들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정말 그나마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이런 그리고 ITM 반도체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시총이 한 1000억 넘어가고, ITM 반도체 이런 데는 그래도 꽤 중견기업이고, 그러니까 들어본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성우테크론 이런 업체는 정말 들어본 분들이 흔치 않을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들어봤다, 나 저 회사 잘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손에 꼽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소개해드린 업체들은 굉장한, 그래도 물론 시총 1000억이 수준이 그렇게 막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시총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억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래도 나름 성장형 업체들이거든요. 칩스앤미디어 반도체 IP, 뭔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사람을 디텍팅하는 어떤 반도체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로열티 라이센스 사업을 한다. 뭔가 말만 들어도 뭔가 미래형 사업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도, 그러니까 뭔가 말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들이었고, ITM 반도체 이런 데도 단기 순이익 폭증하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애플 같은 회사에 자신의 소형 2차전지를 공급하고 있고,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국위 선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물론 이런 잘 나가는 업체들이 국위 선양을 많이 하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도 맞지만, 어려운 업체들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생각하고, 마침 또 지인이 이 기업에 주주로 또 있고 좋은 기업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실적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또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 차원에서, 이 기업은 18년 대비 19년 무려 영업이익이 69% 감소했어요. 단기순이익은 11% 정도 감소한, 시총으로 치면 250억 정도? 즉 시장의 기대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됐고 실적으로 보면 박살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니까 제가 중소기업 응원한다고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겠죠.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총 250억 정도 부근이면 정말 초중소기업이죠. 제가 의도를 언급하기 위해 너무 좀 안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혹시 주주분들 듣고 계시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죠. 성우테크론이라는 회사는 박찬홍이라는 대표이사분이 이끄는 회사인데, 이분이 좀 현장 스타일이에요. 공동 창업하실 때 한 분은 또 한양대 출신의 엘리트 출신 분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뭘 하냐, 경영진보다 뭘 하냐, 이걸 봐야겠죠. 우선 사업부별로 보면 부품 사업, PCB 사업, 장비 사업, 요 정도로 나눠지고, 성우 세미텍이라는 종속 회사에서 TR 가공 이런 거 하죠. TR은 이제 트랜지스터 리드 프레임이고, 매출의 규모로 보면 단연 부품 사업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장비 사업부, 그 다음에 PCB 임가공 사업부,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요. 쉽게 말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반도체 검사 장비와 반도체 리드 프레임에 대한 R&D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요 정도로 딱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리드 프레임이나 PCB 검사 장비는 삼성전기,
저희가 잘 들어본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의 납품을 할 만큼 나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 장비 사업부에서 이 회사의 이익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TR 사업부 영업이익도 훌륭하지만 여기는 종속회사기도 하고 뭐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유의미한 좀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부는 장비 부품 PCB인데 그 중에 장비 사업부만이 그나마 당기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금융 수익 지출 손해 이런 걸 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영업이익률 딱 보면 나름 훌륭하게 영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기업이 예전에 2017년에 LG화학이랑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2차전지 쪽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일회성 계약으로 끝나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죠. 소위 주력 품목이었던 리드프레임이나 반도체 검사 장비를 넘어선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뭔가 혁신이 나와주나? 하면서 좀 많은 기대감이 여기에 몰렸었는데 꾸준한 어떤 실적이나 재계약으로 이어지진 못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이대로 그럼 망하는 기업이냐, 이 기업은 뭐 예를 들어 사양산업이냐 라고 보기에는 나름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검사 분야가 절대 당연히 누가 봐도 사양산업이 아니고 향후 또 뭐 얘네들이 케이블이라든지 어떤 소재 부품 쪽도 차량이 사실 모든 분야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이 부품이 사실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패키징용이거든요. 결국에 이 패키징, 그러니까 뭔가 정기적인 마무리를 해주는 건데 패키징 자재로서 평가를 받지만 갈수록 극소형화돼가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소재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 이게 무조건 패키징할 때 리드 프레임만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환영을 좀 못 받은 것도 사실인데 차량용 반도체로 진화해 가면서 이 시장에서는 소형화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뢰도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내구성이 좋은 리드 프레임이 실제로 차량용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 회사 매출 중 또 이 부품 사업부에서만큼은 리드 프레임이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품 사업이 이익성은 그다지 높진 않아요. 케이블도 여기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케이블 업체 통해서 납품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쪽의 이익성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탄탄한 이 반도체 장비 분야를 기반으로 나름의 캐시플로우는 꾸준히 그래도 확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이 기업은 제가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진짜 막 쩐다 이랬으면 소위 그렇게 말을 했으면 시총이 엄청 높았겠죠. 근데 250억 치고 이 기업은 재무제표가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분야가 캐펙스라든지 이런 게 과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같은 이 분야에 있는 리드프레임 업체들을 또 보면 알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이 막 200%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역대 최악의 실적 하락률을 기록한 2019년 작년이죠. 작년으로 봐도 부채 비율이 48% 선으로 버텨주고 있고 이는 오히려 2018년에 최대 실적 기록 행진을 보여주던 해에도 한 50% 정도였거든요. 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부채가 눈덩이 불어나듯 쌓이는 그런 기업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연도 이 반도체 사이클 부진으로 매출에서 하락을 겪으면서 원래 이런 기업은 매출이 크던 작던 고정비 항목이 많아서 매출이 하락세를 겪으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당기순이익은 좀 버텼지 않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60% 하락했는데 당기순이익은 10%밖에 아예 하락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따져보면 공정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자산 평가의 차이일 뿐이고 그다지 의미는 없다. 실제로 영업은 진짜 못했다. 2019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된 영업이익의 어떤 이익이 훼손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아는 분이 주주로 있다고 해도 그분이 이거 들어도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지만 못한 건 못한 겁니다. 자, 이 회사 결론은 어느 정도 내면 막 날아오른다, 뭐 칩셋미디어 같은 그런 날아오르는 성장 기업이다 라고 보기는 뭐 AD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아무튼 어제 다룬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의 2차전지, 소형 2차전지를 납품하는 업체들처럼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AD 칩스라든지 그런 데처럼 날아오르는 업체다라고
볼 업체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사양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좀 위험하다,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뭐 예를 들면 가슴 아프지만 뭐 두산중공업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재무구조도 그렇고 고객사도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대형사가 꾸준히 이 고객사를 1, 2년 고객사를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꾸준하게 매입을 해주고 있고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창출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하죠. 즉 이 회사가 다시 날아오르려면 역시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또 와주던지 뭔가 다른 어떤 신제품이 필요하다 정도가 될 것 같고,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충분한 체력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이클만 오면 다시 자기의 어떤 흐름을 찾아서 단기 순이익을 찾아가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단 한 번 더 이 회사가 뭔가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박스권에서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그 기업의 영업 이익 박스권에서 뭔가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분명 어떤 아이템 2017년에 LG화학과의 계약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든지 뭔가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막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 그냥 기업 개요 정도 한번 살펴본 것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한번 다른 부분들 아니면 뭐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본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쪽의 경쟁사하고도 좀 뭐 자세히 본다든지 그런 시간을 아니면 재무제표를 좀 더 뭐 재무제표는 사실 이 기업이 훌륭해서 뭐 더 볼 필요 없긴 한데 좀 더 본다든지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뭐 살짝 기업계로 보다 보니까 이 성우테크론이라는 회사를 검색했을 때 시간여행 TV? 라는 분이 5% 지분 공시를 하면서 조금 유명해진 종목이더라고요. 김민규라는 분인데 제가 원래 이분을 그 유튜브에서 본 건 아닌데 그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제 저랑 이제 여러 스터디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려대 재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슈퍼개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이런 종목에 또 뭐 투자를 하시고 한 게 아마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 그리고 쉽게 손바꿈이 되지 않을 좀 오래된 그런 업력 같은 걸 보고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네요.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진 저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중하게 생각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재미로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짚었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번 연도 2019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회사 사람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뭐 주주분들이나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 내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기나 LG이노텍에 이 기업이 만약에 공급 안 했으면 일본이나 미국 이런 외제들으로 뭔가 국산화에 또 천병 역할을 또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모두